민선국이 새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. 앞으로 4년 동안 강원도가 더 특별하게 되기를, 도민의 진정 행복한 강원도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여기 슈강원 6.3 지방선거 당선인 초대석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. 기초단체장으로서 첫 발 내딘 포부와 함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철원 김동일 군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삼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철원군정을 맡게 되셨어요. 네. 얼마 전까지 당선인 신분에서 이제 군수가 되셨는데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. 네, 이번에 그 지방 6.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다시 또 다짐하게 된 것은 정말 인간 승리였습니다. 이번 선거는. 정말 모든 분들께서 진정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또 당선됐지만 또 지금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또 무거운 어깨에 짐을 가져간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주민들의 어떤 눈빛, 마음, 또 저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, 이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이제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데, 근데 저는 자신을 갖고 주민의 어떤 마음을,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주민 위주로 해서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계기가 됐고, 또 선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그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뛰었던 후보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. 8년 전에 낙선 이후에 또 절치부심 끝에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철원군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도 많으셨을 테고 또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지 그 계획도 착실히 세우셨을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장 한 8년에 도의원 14년을 해서 좀 생활 자체에 어떤 그 근간을 둔 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. 생활 자치. 예, 생활 정치하고 이제 주로 이제 주민하고 밀접한 그 대화도 하고 이런 어떤 해결 문제를 좀 터득한 게 이제 제 강점인데 주민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거는 다른 크게 뭐 이렇게 바라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통 문제. 작은 건 하나라도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, 공직자들의 어떤 그 주민들을 대하는 부분, 이런 거 아주 소소한 것에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으셨던 걸 느꼈고,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, 철원은 사실 이 공기나 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월등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모두가 지금 이제 60세 이상의 되신 분들은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지내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사실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늘 이분들도 이제는 반나절 일이나 온 일이나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다, 그 생각을 항상 갖고, 또 그다음에 이제 중년이라고 있잖아요. 중년. 장년하고 중년들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. 그래서 투잡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. 그리고 이제 청년 부분은 사실 이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청년 문제는 항상 청년들하고 만나면 대화를 하는 중에 보면은 거기도 일자리입니다. 그래서 주거나 뭐 아이들 키우는 문제,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즘 보장이 좀 많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다 좀 더 엎어주면 될 것 같고, 다만 저희가 청년 일자리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해서 계획해서 움직이면은 그래도 철원군이 좀 제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군민들이 얘기하기에 철원군 공무원들이 좀 그 군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했어요. 그러면 군 조직의 좀 개편이나 이런 것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신죠? 7월 1일자는 이제 저 간단한 인사가 있을 것이고,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조직 진단을 들어갔습니다. 이제 민간 그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일량이나 그다음에 이제 부서의 어떤 통합 문제 이런 것을 적의적소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진단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시작이 되면은 저희가 조직을 아마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조직으로 좀 만들고, 또 제가 이제 지금
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에 그 주민들이 이제 많이 찾아가시잖아요. 그렇죠. 예, 읍면에 이제 가면은 이제 또 이건 뭐 읍면장님들이 이제 2층에 계시거든 보통. 그래서 한번 자 읍면장들도 이제 1층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어자. 네. 좀 불편하다기보다도 이거는 제가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뭐 또 민원인들 오시면은 또 읍면장님들이 좀 내려와서 이렇게 살펴주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드리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 소통 문제는 자연스러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렇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. 네. 해서 좀 아주 손쉬운 부분부터 좀 접근을 해서 좀 우리 직원들이 더 주민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그것도 네. 뭐 좋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, 또 동네가 군 단위가 이게 그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. 그렇죠. 앞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을 좀 변화해서 네. 열린 정책을 그렇죠. 펼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. 맞습니다. 철원은 뭐 강원도 최대 곡창 네, 지대잖아요. 맞습니다. 식습관 변화 때문에 요즘 쌀 소비도 급감하는 시대에 있는데 비료값, 인건비 상승, 철원 농가 역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처방전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실까요? 저희가 이제 또 이 쌀값이 이제 조합원들께서 이제 좀 최대치로 받는 게 이제 목표죠. 그렇겠죠. 근데 이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쌀값 문제가 이제 돌출이 되는데, 네.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 고유가 시대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자재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경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. 뭐 트럭대 값도 올라갔을 것이고 기름값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뭐 비닐값도 올라가고 네. 그다음에 비료값도 올라가고. 근데 이 쌀값은 이제 거의 이제 정체되다시피 하니까. 근데 이제 국가에서 직불제나 그다음에 다른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농기계도 좀 이렇게 좀 지원도 해주고. 근데 그 농기계도 일부죠. 네.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개인당 한 3,000평 정도 따지면은 한 500에서 한 600 정도, 많게는 한 800까지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사실은 부족하거든. 근데 느낌은 받는데 이거는 당연하신 거고 네. 이 생산해서 내는 그 원료공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형편이 없거든요. 체감이 별로 안 된단 말씀이시죠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많은 지원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결책을 좀 찾고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쌀값을 정상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. 그래서 매년 쌀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있어갖고 일단은 철원군하고 농협하고 매칭을 해서 상시 이 상설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한 그 먼저를 그걸 시작을 해서 진행을 좀 시키고자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반값 농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예산이 이제 철원군 행정에서 예산이 쓸 수 있는 한정돼 있으니까 뭐 넉넉하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해서 좀 지원을 그 쌀값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런 쪽에서 채워주는 거로 해주면은 그래도 농가들께서 그래도 좀 농사 짓는데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예산부터 살펴서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을 바로 찾겠다 말씀이시고 또 다른 군도 마찬가지지만은 머무르는 청년보다 떠나는 청년이 많은 현실이잖아요. 철원군도 그런 실정일 텐데 청년층이 철원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게 이제 힘든 얘기입니다, 사실.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그 듣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내 직장이 있어야 있는 거고 그 직장을 또 온전한 직장이 있어야지 오랫동안 있는데 그 철원군에 사실 이 농공단지 내 이외에는 그 큰 기업들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적성에 안 맞으면 그거 바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창업을 한다 그래서 또 경제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인구 소멸 지역이 하지 않습니까? 그래도 이 인구가 최소한에 6, 7만은 돼야지 경제가 돌아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해도 청년 창업을 해도 끝까지 못 가는 부분. 자기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크레인 기기치 이제 이런 운영을 하는 친구들은 잘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방법을 타개책을 찾아야 되느냐.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
저희가 이제 농업에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 도시하고 이제 근교죠. 이제 50분 정도에 이제 오고 갈 수 있으니까 새벽, 그다음에 저녁 늦게 아침 일찍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농업에 대한 그 생명농업 단지를 구성을 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은 그래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제 또 살펴보면은 이제 승계농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기존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잘 갖고 오는 이 축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원예 특작, 그다음에 수도작 이런 걸 잘 갖고 오는 곳에 자식들이 또 내려와서 그 경작을 또 하고 있거든요.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조건만 되면은 청년들도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할 거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 관련돼서는 큰 기업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.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소기업에 관련돼서 좀 찾아다니면서 좀 저희들 지역에 맞게끔 해서 그런 것들에서 좀 점차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청년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시기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잘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또 산업단지와 군부대 유휴부지 기업 유치 내세우셨는데 말씀하신 기업들이 그렇죠. 그쪽으로 들어오면 좋겠죠. 그럼요. 그래서 저 군부대 관련돼서도 이제 저희가 좀 잘 아시지만은 농업에 관련 규제, 진흥지역, 그다음에 또 군사 규제, 환경 규제가 저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군부대도 사실 이제 유지라 하지만은 군부대 그 유지도 본인들이 작게나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폐쇄 지역으로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아직도 그거를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군 유휴부지나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용도의 산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기업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려고 그럽니다. 네. 국방부의 접경지 북상 계획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떻습니까? 이번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북상을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대환영을 하고 계시죠. 근데 이제 초소가 이제 이전하고 가장 이제 걸림돌인데 그것도 뭐 내년도에 이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은 또 한교 의원님이나 지금 정부에서 이제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북상을 시켰습니다. 아마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을 받겠죠. 영농 부분에 있어서나 또 경제적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. 농민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.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전방 안보 관광이나 그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또 관광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활동하는 것도 유연해지니까 좋을 수가 있죠. 알겠습니다. 천만 관광객 시대 열어야 되잖아요. 관광 철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즘 뭐 한탄강 주상절리길 고속정 꽃밭 등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관광 뭐 숙박 인프라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. 전 군수님이 지금 이제 이현중 군수님께서 잘 해놓으셔갖고 꽃밭이 이제 대성공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100만 정도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그 성공한 케이스입니다. 주상절리길도 그렇고 겨울에도 이제 그 얼음길.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뭐 삼부연 폭포부터 시작을 해서 저 생창리의 생태공원, 그다음에 이제 노동당사, 뭐 안보관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철원의 자원들이 관광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다 일일 관광이다. 와서 이 구경하고 바로 빠져나가고 밥들은 또 경기도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숙박도 거기서 많이 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평일에가 이제 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에 공약사항에도 걸었지만은 낮에는 이제 관광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고 이제 잘만 정리하면 되겠고 근데 이제 밤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낮에는 꽃, 밤에는 빛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제가 이제 대마리 그 동네에서 살지만 거기에 반딧불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반딧불 축제를 이제 하겠다고 공약을 건 이유가 그건데 이 좀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시설 투자 많이 안 하고 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밤에 볼 수 있고 또 뭐 지역에서 이따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든다 그러면은
아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이제 철원 군수로서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마무리로 철원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정말 마음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읽었고 네. 그 마음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뛸 것입니다.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진심 있게 담아서 네. 주민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좀 믿고 김동일이를 계속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저 역시도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철원의 새로운 도약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김동일 철원 군수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